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지금 진짜 시황 바로 하기 전부터 신문이 다 보셨겠지만 지수를 보셨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봤고요. 오늘 일단 전일 해외 유럽 증시들, 유럽보다도 특히 미국 증시였죠. 미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출발을, 일단 상승 출발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물 수급은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선물 쪽에서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 올려놓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코스피 포인트 좀 어수선한 시장입니다. 어제 아마 제 표정을 이 시간에 통해서 보신 분들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장을 이 시간에 진행하면서 이게 진짜 이런 표현 썼잖아요. 어제 그 244점, 243점대가 이게 참 의미 있는, 굉장한 의미는 아닌데 뭔가 좀 브레이크는 걸리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린다라고 어제 얘기해드렸죠. 오늘은 또렷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런데 어수선합니다. 정말 어수선합니다. 이것이 코스닥을 봐야 되는지, 코스피를 봐야 되는지, 대형주를 봐야 되는지 정말 엄청나게 어수선한 시장이거든요. 지수 자체가 또 상승의 추세를 계속 만들어서 새롭게 전환 포인트 나와서 터닝 포인트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일시적 반등인 건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홀로 시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3.5% 올라오면서 시장의 힘을 불어넣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힘이 없어요. 이 컨트롤 타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혼자서 하면 안 돼요. 귀 딱 막고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아서 할 거야. 이건 컨트롤 타워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집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역할을 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홀로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합격점을 주기에는 애매하죠. 모호하죠. 다른 것들도 같이 소통이 되면서 움직여주면 그래 이거 역할이 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강력한 전환점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보건대 삼성전자는 7월 달에 어거지성 양봉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거래를 남았거든요. 7월에 월봉을 이 시간 통해서 배우셨을 거라고요. 삼성전자가 완봉, 투봉, 3음봉 또는 연속 4음봉일 경우에 한 번쯤은 그동안 20년 넘게 패턴을 보면, 흐름을 보면 한 번쯤은 양의 반등을 보여준다 라고 했죠. 어거지성 7월 양봉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지금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월에 가서 정말 더 강력한 양봉의 힘으로 살아날 거야, 아니면 8월에 다시 흔들릴 거야, 또다시 기로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요거 그대로 두고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 모습을 지금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삼성전자 들어갈게요. 아까 보셨으니까 오늘 3.5% 상승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이런 구간을 찾아보세요. 어떤 구간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구간에, 한 달 사이에 저점적으로 이렇게 1, 2, 3로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구간들이. 그럴 때 보면 어떤 식이냐면 저점 나오고 가운데 뺐다가 올렸다가 나오는 거, 헤드앤숄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건 헤드앤숄더가 아니죠. 그냥 다중바닥식으로 탕탕탕탕 찍고 한번 살짝 이탈했다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꽤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좀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7월 달은 어쨌든 어거지성 양봉, 지금 7월에 시초가 자리가 126만 8천 원이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좀 올렸다 누르거나 할 것 같은데, 음봉이 나오면 월봉상 음봉이 나오면 8월 달에는 잘하면 저점 잡기를 나설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을. 양봉이 나오면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8월 달에. 그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역할인데 오늘 시장이 보면 그냥 웃음이 좀 납니다. 예, 삼성전자 보면서. 예. 자, 그리고 자료 다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단자.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에서도요, 가는 종목은 갑니다. 왜 가냐?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실적도 되고, 이슈도 되고, 배당도 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단자 좀 살펴볼 거고요. 제약주 시국 땡땡. 과연 낙폭과대주가 하반기 주도할 거냐? 이거는요,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점이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이따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제약주는 계속 강조해드렸죠. 쉴 때가 됐으니 쉬는 과정을 좀 지켜보자.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관점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에 시장이 하반기에 260대를 넘어서서 266, 261. 그러니까 하반기에 3분기 어떤 기저효과가 나와서 올라간다면 결국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수출주들이 되겠죠. 낙폭과대주들이 되겠죠. 거기서 반등을 주도하겠죠. 거기서 또 갈릴 거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쪽이 주도의 힘이 될 거고 금리 인상 얘기 나면서 아마 은행주가 좀 힘을 나지 않을까? 이런 정도요. 그럼 IT 정도도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어떤 힘이 명확하게 딱 나와주면 아마 매매스러운 관점은 낙폭과대 위주로 먼저 가는 게, 그리고 저렇게 제약주처럼 신고가를 냈던 제약,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자재 이런 쪽들은 기다렸다가 한 폭의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충격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거래량 빵 던지거나 심리적으로 이제 빵빵 빠질 때, 그럴 때 한번 중간에 눌림을 찾아보는 위치, 뭐 이런 정도로 전략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단자 얼마나 갑니까? 한국단자가요, 왜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냐면, 주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동차 갑자기 보니까요. 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단자. 예, 오늘 뭐 4.78% 올라갑니다. 한국단자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호하게. 그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에. 예, 이 모델들이, 멋있는 모델들이 나와서 있는데요. 소나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들어봤는데 플러그인은 뭐냐? 엄연히 다릅니다. 예. 뭐 제가 얼마 전에 종목 60분 코너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이 커넥터가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요. 2배 이상. 최근에 현대차, 국산차 외에도 수입 차량들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를 신차들이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놓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성은 점진적 상승, 그러니까 증가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신차 판매들 계속 나오고 한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기존의 커넥터보다도 2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에 관련된 기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한국단자입니다. 이런 커넥터인데요. 한국단자가 그동안에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 하반기도 더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딱 보시면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부합을 하는지. 이게 월봉입니다. 일봉 아닙니다. 월봉인데요. 하이브리드 얘기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까지 자동차주도 막 갈 때 관련주들 안 갔다가 2011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온전히 다 실적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추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 배당까지 이어지니까 그 단기적인 또 상승 효과가 시장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시면 주봉상인데요. 이 주봉상
요 거래량이 터진 게 있고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7만 8천에서 8만 원대는 지지 형태의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충격이 없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여주시죠. 코스닥은 아까 지수 봤는데요. 코스닥 보여주시죠.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이 얼마나 움직입니까? 0.69%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르긴 정리일 종가 대비 올랐지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코스닥은요, 차트를 잡으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 좀 다시 또 잡겠습니다. 지수를 실시간으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쐐기형 상승 빙고 됐고 내려왔죠. 이 충격 파동이 다 끝난 충격 파동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눈에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 어제 양봉 아랫꼬리 길게 달린 양봉 이쁘냐? 오늘 갭상승 나온 거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 나와서 올라갔으면 갭 메우기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1차적으로 갭 메우기 다 있어야 되고요. 2차적으로 어제 양봉을 한 번 정도 훼손하려고 눌림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온전하게 충격 파동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주는 자세,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매매하신 분들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래 내려와서 한번 충격을 빵빵 줘봐. 충격만 주면 한번 그 파동에서 충격 파동에서 팡 찍을 때 진짜 떨어지는 무서운 칼을 한번 잡아볼까라는 그 때를 기다려주시는 자세,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세기형에서 충격 1파 나온 거고요. 1파 자체에서 좀 뭐 힘겨루기 있겠죠. 왔다 갔다 좀 빨간 라인에서 하다가 다시 한번 충격이 빵 이어질 때, 그때가 진짜 어떤 떨어지는 칼을 받아볼 수 있는 낙폭과대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싶고요. 지금 이 빨간색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포인트는요, 공부를 좀 해야죠. 이 와중에도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잘 갈 건지, 결국 시장은 저렇게 흔들리더라도 실적의 모멘텀과 이슈가 있으면 간단 말이죠.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자, 크루셔텍, 톱텍. 오늘은 택들이 들어가네요. 예, 덱이 아니라 택자들이 들어가는데 두 종목이 아주 좀 특징으로 보이고요. 인터로조, CJ 프레시웨이 뭐 이 종목은 그전에도 언급했던 건데 뭐 실적도 좋았으니까 계속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두 종목보다는 더 관심은 바로 이 두 종목입니다. 봐주시죠. 어떤 걸 보냐면 크루셔텍하고 톱텍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얼마나 움직이나요? 6.5% 크루셔텍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톱텍은 얼마나 움직입니까?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네. 5.8% 둘 다 양호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크루셔텍 보면요. 6월 30일에 기사가 나옵니다. 크루셔텍 중국 화이폰의 지문인식 모듈 공급. 그리고 7월 14일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옵니다. 광학마우스에서 지문인식으로 살아나는 크루셔텍. 네. 그동안에 크루셔텍이 이 광학마우스에서 관심 많고 지문인식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제대로 보여준 게 없었는데 중국 시장 쪽의 공략이 가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 기사화 됐고요. 그런 모습에서 주가 차트는 온전히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차트. 차트를 보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사 검색하면서. 그동안에 보시면 내용 없잖아요. 쭉 박스죠. 도대체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뭐야? 라고 하실 때 계속 관심 갖고 공부를 하셨을 때 6월 30일 날짜 볼까요? 6월 30일 날 기사가 관련 기사가 막 쫙 터졌다고요. 한 10개 정도.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올려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 그 전에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최대 거래량 자리가 여기였죠. 라인 하나 그려놓을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래? 요 11,850원을 돌파를 해주면 뚫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뚫어내놓고 변동을 줬지만 11,800원 지키죠. 그럼 지지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온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것은 이제 그런 이슈화가 돼서 이제 가니까 이거 실적 반영으로 나오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반영이 나온다면 유출을 해보면 당연히 이 종목은 시장이 흔들어 놓고 뭐 하더라도 꾸역꾸역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크루시아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톱텍 볼까요? 이 톱텍은요, 이것도 참 뉴스가 재밌는 거예요. 최근에 막 톱텍이 보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은 그 전부터 우선 2014년도 11월 26일 톱텍 신먹거리 사업의 승부수를 던지다. 한국거래소도 기업 IR을 개최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톱텍 나노 사업 매출 가시오. 웬 나노? 라고 했을 거예요. 자회사가 나노 사업 하는데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3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장비 납품. 그럼 오늘 또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11월 달 뉴스 나왔을 때 한번 붕 떴다가 밀린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분명히 뉴스의 힘이 한번 작용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11월 14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제일 많이 터진 게 이 자리네요. 여기 기준점. 계속 흔들어 놓고 이제 살아나나 했는데 지지받고 튀어야 되는데 지지 못 받고 빠졌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빠졌으니까 큰 힘은 발휘 못하고.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거래량 터지면서 정확하게 이 라인 가격대 12,200원짜리를 다시 뚫어내죠. 1월 달에.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오르는세를 탑니다. 타다가 지금 또 보시면 뉴스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 톱텍은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하반기에 만약 이런 종목이 또 퉁퉁퉁 빠지면 시장이 변동이 나와서 이런 종목 잡아줘야 된다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경제, 심리. 지금 시장이 왜 우선하냐면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책.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정책 공조가 공고히 이루어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2009년이죠. 지금은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미국, 우린 자신감 있어. 우린 그리고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거야. 준비돼 있고. 우리 자신감 있다. 실업률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주가 쉬고 그러잖아요. 또 작년에 12월에 부양한 거 아닙니까? 중국! 우리 둔화 우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 또 부양할 거야. 부양책 내놓으면 목표치 달성할 수 있어. 일본! 아베노믹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하지 않습니까? 해왔잖아요. 한국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 또 하려고 하죠. 금리나 하죠. 그러니까 각국의 정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에 혼조가 오고 있는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다 따르고밥 아닙니까? 가권 지수는 벌써 2010년도 연시가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브라질, 러시아 다르고, 중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전부 다 각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에 혼조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세 상승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자에서 그거 외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좀 심한가요? 정책 자체를 보면 대세 상승이 아니라 혼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온전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한국의 정책. 고민해야죠. 그리고 미국은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향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경제. 지금 경제가 정말 좋아서 금리 인상하는 시기냐? 아니면 큰일 났어. 이거 제2의 IMF야. 오는 것처럼 안 좋으냐? 아직 몰라요. 경제. 그러니까 시장도 완전한 하락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승의 추세를 쫙 가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시점. 여기서 삐끗하면 밀리는 거고 여기서 잘 극복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도
한쪽으로 몰지는 못하는 거죠. 심리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운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려 있죠. 심리는 다운돼 있는 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 경제 정책 심리에서 증시가 어디를 볼 거냐 이거예요. 심리를 반영도 하고 있고 경제도 반영하는데 경제의 본질만 본다면 기로에 서 있고 정책은 혼조고 증시가 그래서 이 시장 이슈에서 계속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어제 FOMC는 좀 온건하게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현실일까? 심리일까?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31일을 주목해야 되겠죠. 한국의 하반기 경제 효과는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갖고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코멘트만 달아드립니다. 기로에서 있는 정말 골든타임에서 경기 부양 금리 인하 해가지고 추경까지 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걸 반응을 해주면 좋은데 못 해주면 골든타임 놓치는 거죠. 그런 아주 중대에 기로에 있는 3분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지수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드립니다. 선물지수 갖고 나오면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자, 이거 온전히 잡아주시면 미결제 약정이 22일 날부터 9만 7천 몇백 개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하면서 리바운딩이 왔다리 갔다리 해줍니다. 어제 오늘 조금씩 증가해주면서 반등을 모색하는데 오늘 환율을 보면 고점 쪽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외국인이 현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 좀 나오긴 했는데 현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선물만 들어오는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은 248을 돌파하냐 244를 이탈을 하냐 그 중간 싸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못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248을 돌파 시에는 상승의 반전의 전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반 경직을 244에서 보여줬다라고 보면서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돌파를 못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밑으로는 244를 이탈하면 받아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빠바방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만 있으면 돼요. 돌파를 하면 상승 쪽으로 붙어서 상승 전개 우위로 있으니까 따라갈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이 내려오면 싸다고 살 게 아니라 내려오면 하방에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받으시면 안 되고 밑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거 빠르게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그대로 그림인데요. 그럼 여기서 빨간색처럼 반등 나왔다가 밀리느냐? 그러면 국자 하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38.49, 235.50, 234.10 보러 갑니다. 그렇지 않고 248을 넘어오면 굴곡 박스가 됩니다. 직전 고점 253.15에서 어제 저점 242.86 그 안에서 박스가 되면서 움직일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그 기준점만 꼭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내일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이었습니다.